반갑습니다. 독학하시느라고 되게 고생들이 많으시죠? 여러분들께서 저희 홈페이지에 질문들을 여러 가지 올려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줄기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단높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면 보는 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홈통 위치에 대해서도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초에 대해서는 독학 기출문제 54하고 55 여러분들이 책 펴놓으시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줄기초라 함은 여러분들께서 책에 정의가 내 있는데, 콘크리트나 조적으로 된 주택이 내력벽 또는 일렬로 된 기둥을 연속으로 해서 기초벽을 설치하는 구조다라고 저희가 필기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줄기초가 어디 생기냐 하면은 벽에 생기는 거죠. 벽에. 근데 그 벽이 외벽일 수도 있고 내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산응용 건축도 기능사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지만, 원래는 건축제도 기능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졌는데, 그때는 요거 기초평면도 그리는 것도 시험에 있었어요. 자, 요거를 그릴 줄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단면도 할 때 여기 기초를 그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CAD를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제 CAD를 기출문제 54를 제가 평면도를 제가 이렇게 키워놨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책을 보시면서,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문제가 우선 복잡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엘하고 현관,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계단을 밟고 거실로 올라가는 이렇게 구조 높이가 좀 다른 좀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가끔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종종 나오는 건 아닌데 1년에 한 번 정도 좀 학생들이 많이 붙었다 하는 뭐 그런 시즌에서 좀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자, 요럴 때 중문이 달렸을 때 여기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거 제가 한번 레이어를 꺼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에서 제가 여러분들 좀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안 보이게 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원도 잠깐 꺼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정도면 조금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단열재가 들어간 건 지금 외벽이고요. 그쵸? 외벽이고, 그 다음에 내벽은 1.0B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줄기초는 어디에 생긴다면 벽 아래쪽에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기초평면도를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벽은 좀 두껍게 줄기초가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벽 쪽에도 이렇게 줄기초가 들어가는데, 자, 보시게 되면 요거가 바로 뭐냐 하면은 기초배근도인데요. 우선은 묵은 콘크리트 들어간다는 표시가 이렇게 어디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테라스나 아니면 발코니 쪽에, 그 다음에 계단 현관 쪽에 이런 식으로 묵은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X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벽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게 있죠. 200씩. 예, 요게 바로 그 벽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초 그리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온수 파이프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아니면 이런 데 백은 온수 파이프 안 하는 데는 묵은 콘크리트 된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자, 옆에 같은 경우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렇게 공사할 수도 있는데, 이 온수 파이프를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현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수 파이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끊어서 여기까지 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평면도를 보면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계단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긴 굳이 온수 파이프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럴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사가 가능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규격화하는 게 훨씬 더 공사가 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완전 묵은하고 이 부분만 온수파이프 거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두 경우를 보여주냐 하면은, 우리 조건에는 지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맨 마지막에
일반적인 시공 수준에 준한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설계자 마음이겠죠. 그렇죠. 설계자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도면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보여준 경우는 이렇게 할 경우는 여러분들 책에 정답에 있는 그런 단면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책에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 54 정답을 보시게 되면 지금 쭉 현관 들어와서 여기요. 쭉 들어와서 여기에 온수 파이프를 지금 깔아놓은 게 정답에 보일 거예요. A 부분 단면 상세도에.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방 쪽에 또 온수 파이프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여기는 무근이고 여기는 온수 파이프를 깔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배근도를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공소가 더 편할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은 어떻게 정답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어떻게 온수 파이프를 다 걷어내고 거기를 그냥 모르타르, 묵은 모르타르로 채우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계단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한 가지로 획일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실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끔 질문해서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일일이 주어진 조건이 그냥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 여러분들 보시는 요구사항하고 조건이기 때문에 정답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당면도의 정답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 주시면서 자 요거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라 보게 되면 A 단면 부분 상세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기초 1.5B 하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 쪽에 1.0B 기초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그쵸? 자, 요 경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있는 기출문제 5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 같은 경우 자, 요또 레이어 한번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잠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잘 보시게 되면요. 외벽이 이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외벽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만날 거라는 걸 여러분들 상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벽이 현관 밖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 평면도를 그리신 뭐 출제자나 어떤 분들 생각은 이 내벽을 아예 이쪽으로 들어가서 단열을 훨씬 더 튼튼히 하고 현관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 거겠죠.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안쪽까지 단열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내벽은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속으로 지금 여기는 위로는 벽이 없지만 밑으로는 뭐가 갈 것이다. 제가 그린 것처럼 어떻게 기초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벽이 돌아가고 내벽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여기만 무근이 될 것이고 여기는 온수 파이프 거실이니까 온수 파이프 할 것이다. 이게 훨씬 설계에는 더 적당하고 맞는 말이죠. 여기는 어차피 무근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 여기가 단면이 이렇게 잘라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55번 정답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테라스하고 현관 들어가는 이 부분에 1.0B 기초가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보여요? 1.5B 그렇죠. 기초가 여기 보인다는 거야. 이 안쪽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면을 생각해 줄 때 외벽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더 합당할 건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서 그려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단면도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사실 건축제도 기능사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단면도도 하나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평면도, 그 다음에 인면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려야 되는 게 시험이었었는데 이제 CAD로 바뀌는 그런 저기에서 그냥 단면도, 인면도 두 개만 요즘 출제 경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생각해 주신다면 단면도 그리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이 계단의 높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 건데요. 자, 요거 기출문제 54번이죠. 54번을 놓고 한번 평면도 놓으시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 54 같은 경우는 바닥이 이렇게 0이라고 레벨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현관 들어가는 부분이 75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문을 거쳐서 들어가는 부분 900, 그 다음에 거실은 1300, 테라스는 1150이라고 다 일일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계단 한 단의 높이는 150에서 200으로 계산해 주는 게 적당하고요. 폭은 250에서 300이 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150으로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175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주택에 따라서 나는 조금 어떻게 GL보다 높은 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계단의 그 높이를 높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좀 낮게 뭐 어린이가 산다든가 노인이 산다든가 하면 계단 폭을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계단 높이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여러분들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요거는 이제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GL에서 현관까지 갔는데 750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이에요. 그래서 750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면 한 단의 높이가 얼마죠? 예, 150씩 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또 중문으로 들어와서 중문에서 한 단 올라가니까 750에 150 더하니까 900이 됐겠죠. 한 단 높이 여기 150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간 계단에서 이 거실 계단 빼보시면 1300에서 여러분들 900을 빼게 되면 얼마 남아요? 400 남죠. 400인데 여기 계단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세 단이에요. 그래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한 단이 얼마? 133.333 이렇게 나갈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작도할 때 어떻게 작도하느냐? 자, 한 단을 그냥 뭐 쉽게 133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단을 그냥 130, 또 한 단을 130, 나머지를 뭐 이런 남는 그 계단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단마다 그 높이가 좀 비슷한 게 좋기 때문에 한 단을 133으로 하고 그 다음 단도 133, 그 다음 단에서 134 해주시면 무리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계단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거실에서 테라스로 나가는 것도 보시면 빼면 150 나오겠죠. 한 단 높이가 15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치수가 주어지면 치수에 맞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치수가 없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단을 어떻게 임의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단면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시면서 처음 이제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막히는 게 어느 쪽으로 보고 내가 그려야 되는지, 그게 막막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그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된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하고 조건, 그 다음에 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그 내용하고 그 평면도는요 동일하게 나온 부분들을 제가 다 입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실 때는 전체적으로 외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첨화선, 점선이 첨화선이죠.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마루선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A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자, 요게 바로 눈 이쪽으로 보는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도면을.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보는 방향 쪽으로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 보시게 되면 이쪽이 외벽이구나. 그리고 이쪽이 실내 쪽이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땅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테라스, 거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단면이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성한당에서 나온 문제풀이 해법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별로 여러 가지를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혼자 하는 건데 뭐 학원을 다니지 않는데 뭐 아니면 비전공자인데 하시는 분들은 독학 요 책 갖고는 좀 부족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한당 책을 보시면서 거기에는 세세한 무슨 재료 표현 같은 것들 많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홈통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홈통은 우리가 기출문제 55를 갖고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도면을 정리해서 하나 올려놨는데요. 홈통은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곳에 여러분들이 홈통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홈통들은 어떻게 창문에 가로 걸리거나 아니면 출입문 이런 데 가로 걸리지 않게 적당한 데 여러분들이 설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처마 끝선 요런 부분 아니면은 요런 부분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곳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그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 55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면도 A 부분 단면도 정답을 보시게 되면 이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죠. 시간이 되시면 기존 하수구에 연결하게 안쪽으로 작도하셔도 되고, 난 여기까지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물 내려가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안에 작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참고로 기출문제 55번 A 부분 단면 상소도에 보시게 되면 지금 테라스 부분에 홈통이 하나 이렇게 보여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여기에 설치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틀리냐면 남측 인면도가 좀 틀렸네요. 그죠? 예,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정답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거기 그 남측 인면도 현관 쪽에 보시게 되면 아마 그 테라스 창 옆으로 아마 그 홈통이 하나씩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요거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받으시고 다음번 개정 때는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면도하고 인면도가 짝을 지어서 맞으시면 돼요. 그게 맞으시면은 틀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감점이 있고요. 참고로 제 책에 있는 정답들은 100점짜리 정답은 아닙니다. 100점짜리 정답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따라 그리시기도 힘드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안에 완성하기도 되게 힘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정답을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도면은 70점에서 80점 사이의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합격 점수 60점이니까 이 정도만 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완성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단면도랑 인면도 어떻게 앞뒤가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으실 겁니다.